익숙한 장면 아닐까요? 새벽 3시 또다시 화장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만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반복되는 중간각성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잠을 무너뜨리고 다음날의 에너지와 집중력 활력을 모두 앗아갑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짜증과 피로가 쌓여가고 옆에서는 배우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며 괜히 더 외로워집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혹시 이게 나이 들어간다는 뜻일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며 만성 피로와 야간 낙상에 대한 불안, 그리고 다시는 한 번에 푹 자는 밤은 없을 거라는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런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밤마다 끊기는 수면과 지친 낮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저는 비뇨기 질환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그동안 제 진료실을 찾은 수천 명의 남녀 환자들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처럼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바뀌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비뇨기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핵심 전략, 그리고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언제 마셔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논리적이지만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는 단지 당신의 밤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0%가 밤에 한 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 상당수는 2번, 3번, 심지어 그 이상 깨어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야간뇨라고 불리며 흔하다고 해서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이건 밤마다 울리는 경고음 같은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이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넘어 저희 환자분들께 실제로 교육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결 전략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마지막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부, 조용한 유행병과 그에 숨겨진 위험.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사소한 불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반복 속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고통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창피함에 말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숨은 이야기를 매일 듣습니다. 72세의 정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병뚜껑 안에 배를 만드는 섬세한 작업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잠을 제대로 못 자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평생의 취미를 접고 말았습니다. 68세의 김순자 여사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느 날 새벽 어두운 복도를 걷다 넘어져 엉덩이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그녀의 자립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단지 피곤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어두운 길 위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낙상의 위험입니다. 깜깜한 새벽 몸은 덜 깨어있고 균형 감각은 흐려져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은 작은 러그 하나, 작은 가구 하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물 코스입니다.
넘어지면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체 기능 저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 기능에 대한 충격입니다. 깊은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회복 시간입니다.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사고 능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자주 깨게 되면 이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머릿속이 뿌옇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잊어버림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질 낮은 수면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경고입니다. 셋째, 심장 건강에 주는 부담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깨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도 빨라집니다. 이러한 반응이 매일 반복된다면 심혈관계는 끊임없는 자극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야간뇨가 심한 사람일수록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비용입니다. 만성피로는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커지고 때론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고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예전의 내가 아닌 내가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항이뇨, 호르몬 ADH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게 밤에는 소변 생성을 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ADH가 줄어들면 신장은 낮과 똑같은 속도로 소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방광의 저장 용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오래 참기 어려워지고 더 자주 깨어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바로 체액 재분포 현상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워있을 때 다시 혈관으로 되돌아가며 그 수분이 신장을 지나 방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소변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셨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해결 방법을 하나씩 세워갈 시간입니다. 2부,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행동들.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세 가지 흔한 실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오해를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제대로 된 방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밤에 소변이 마려울까봐 낮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이며 동시에 가장 역효과가 큰 잘못된 습관입니다. 겉보기엔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덜 나오겠지.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면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소변은 점점 진해집니다. 이렇게 진하게 농축된 소변은 방광 내벽을 자극하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상처난 곳에 레몬즙을 붓는 것처럼 방광은 작게 찼더라도 지금 바로 가야 한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참다가 저녁 무렵 갈증이 몰려와 급하게 물을 마시게 되면 그때서야 몸은 급히 수분을 처리하려 들고 그 과정은 대부분 밤에 집중됩니다. 결국 낮에 물을 너무 아껴 마신 탓에 밤에 더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 나는 원래 방광이 작아서 어쩔 수 없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방광 용량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대부분의 경우에서 문제는 방광의 크기가 아니라 밤 동안 신장이 만들어내는 소변의 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항인 요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면서 신장을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설령 방광이 넉넉한 크기라고 해도 계속해서 소변이 쏟아져 들어오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방광탄만 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핑계일 수 있으며 그 믿음은 오히려 해결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절대 평생 안고 가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해. 자기 전에 마시는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습관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술이 몸을 이완시키고 잠을 쉽게 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은 수면을 방해하고 특히 야간뇨를 심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술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밤의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인 요호르몬의 분비까지 억제시킵니다. 즉, 술을 마시는 순간 우리 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겪습니다. 물을 섭취하고 동시에 소변 생성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기능을 꺼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는 야간뇨를 유발하기 딱 좋은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술은 수면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고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타이밍이 우연히도 방광이 이제 그만 자고 화장실 가자고 말하는 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는 술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아주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무엇이 효과가 없고 어떤 행동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지 명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로 결심한. 지금 이제 우리는 드디어 실제로 효과 있는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부. 몸을 살리는 물 마시는 법. 5단계 수분 전략.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수분 전략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해왔고 실제로 그들의 밤을 되찾아준 핵심 방법입니다. 적게 마시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점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더 똑똑하게 마시는 방법, 몸과 리듬을 살리는 수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바로 5글자로 된 방법입니다. 아침에 앞당기고 저녁엔 부드럽게 줄이며 잠들기 전엔 확실히 끊는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보조 원칙을 더하면 완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앞당기기입니다. 아침부터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75%를 오후 4시 이전에 채워야 한다는 것이 저의 권장 기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큰 컵 2잔의 물로 잠든 몸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갈증이 나기 전 미리미리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병을 곁에 두고 틈틈이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점심 식사와 함께도 반드시 한 컵 정도의 물을 함께 마셔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활동적인 시간에 수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신장은 낮 동안 효율적으로 수분을 걸러냅니다. 이는 밤을 위한 가장 건강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드럽게 줄이기입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물 섭취를 천천히 줄이는 단계입니다.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여나가야 몸도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갈증이 날 경우엔 반 컵 정도만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엔 음식이 잘 넘어갈 정도로만 조금씩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를 줄이면 몸도 이제 소변 생성량을 줄여야겠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밤중에 방광이 덜 차고 화장실에 덜 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철저한 중단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어떤 액체도 입에 대지 않는 절대 구역을 정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신다면 저녁 8시 이후에는 단 한 모금의 물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2시간은 신장이 마지막으로 수분을 걸러 방광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침대에 누운 직후에도 신장은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며 새벽 1시나 2시에 다시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입이 건조할 경우엔 입만 헹구거나 정말 극소량만 입에 대고 넘기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물 섭취는 절대 안 됩니다. 이 2시간의 수분 절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3단계 전략이지만 진짜로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여기에 2가지 보조 원칙을 더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분 흡수를 돕는 소금과 레몬의 활용입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물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흡수되어야 진짜 수분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마시는 첫 번째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즙 몇 방울을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소금은 나트륨을 통해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레몬은 칼륨을 보충해줍니다. 이 2가지는 매우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내며 아침 수분 흡수력을 높여 오후의 갈증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저녁에 물을 덜 마셔도 갈증이 덜하고 몸이 안정되며 밤잠도 덜 깨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야간뇨를 유발하는 저녁 식사의 방해 요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방광을 자극하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산성 강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탕이나 단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그리고 수분 함량이 많은 수박 오이 국물 요리 등도 저녁보다는 낮에 드시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초콜릿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역시 방광을 민감하게 만들어 새벽에 깨어날 확률을 높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커피나 차 청량 음료는 저녁 시간엔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저녁 식사는 단백질이 적절히 포함된 익힌 채소 중심의 식단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장의 과도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단계와 원칙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닌 몸과 과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내 몸을 위한 시간표를 다시 쓰고 싶다면 이 방법은 분명히 여러분의 밤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4부, 밤을 지켜주는 보조 전략, 더 깊고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한 실천법.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수분 전략은 마치 자동차의 강력한 엔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도로 위를 안정적으로 달리려면 타이어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고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돕는 3가지 보조 전략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보조법은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밤새 깨어나지 않고 푹 자는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이중배뇨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기 직전에 화장실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운 지 20분도 채 안 되어 또다시 소변이 마려운 느낌에 눈을 뜬 적.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앉아서 볼일을 보고 바로 일어나지만 그 방식만으로는 깊은 곳까지 모두 비워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중배뇨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화장실에 가되 반드시 앉아서 배뇨하세요.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앉는 자세는 골반저 근육을 더 깊이 이완시켜 방광 속 마지막까지 남은 소변을 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 본 것 같아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30초에서 1분 정도 더 기다려보세요.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며 한 번 더 배뇨를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조금 더가 새벽 3시에 깨어날지 아니면 아침까지 편히 잘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차이가 됩니다. 이 습관을 매일의 잠자리 루틴으로 삼는다면 몸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 속 숨어있는 수분을 미리 처리하는 중력 활용법입니다. 낮 동안 서 있고 걷고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리 아래쪽으로 체액이 몰리게 됩니다. 이 수분이 밤이 되면 다시 몸 위로 올라와 방광을 자극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잠들기 전에 미리 유도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휴식할 때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로 올려주는 겁니다. 소파나 침대 위에 쿠션을 여러 개 겹쳐 발목과 무릎을 받치고 조용히 30분 정도만 있어 보세요. 이 동작 하나로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혈액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그 수분은 이중배뇨를 통해 잠들기 전 모두 배출될. 이것은 단지 발을 올리는 동작이 아니라 밤사이 방광이 과부하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만약 부종이 심하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낮 시간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새벽에 다리에 수분이 몰려 방광을 누르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 섭취의 조절입니다. 아침에 수분 흡수를 돕기 위해 천일염 한 꼬집을 추천드렸지만 하루 전체 식단에서 소금이 과해지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나트륨이 지나치면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머금게 되고 그로 인해 갈증이 심해지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물은 결국 신장으로 향하고 야간뇨의 악순환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이 많으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2배의 노력을 하게 되며 자연히 소변 생성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절임류 인스턴트 음식에 주의하고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습관을 늘리는 것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식생활은 방광 건강뿐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한 끼의 선택이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 3가지 보조 전략은 결코 복잡하거나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반복될 때 삶의 질을 바꾸는 확실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밤은 생각보다 빨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간뇨를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조용히 침범하는 도둑이며 밤을 빼앗고 아침의 활기를 무너뜨리며 결국 일상 전체를 흐리게 만드는 숨은 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적의 정체를 알아냈고 그것을 멈추기 위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수분 전략 생활의 리듬을 바로잡는 법, 그리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방법까지. 그 모든 도구를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4세 정기남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병 안에 모형배를 만드는 섬세한 취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반복되는 야간 각성과 불면으로 인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작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면 회복 프로그램을 2주 정도 실천하신 후 정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7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그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엔 손도 안 떨리고 다시 제 작은 작업실에 들어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잠을 더 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지 예외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단 한 가지 실천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겠다는 결심. 그것이 오늘 밤을 바꾸고 내일의 에너지를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아침 수분 섭취를 앞당기고 오후에는 부드럽게 줄이며 자기 전 2시간은 철저히 끊는 것. 이 원칙을 기억하시고 몸을 도와주는 실천까지 더해주세요. 잠들기 전 이중 배뇨를 통해 방광을 비우고 다리를 올려 다리의 수분이 위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며 식단 속 소금을 조절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밤의 질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방법도 갖고 있습니다. 밤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를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둘째, 앞으로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셋째,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부탁인데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매일 밤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는지를 숫자로 남겨주세요. 이 공간에는 창피함이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들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숫자를 적는 그 순간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본 누군가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을 다시 설계해보세요. 몇 년 만에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평온한 밤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